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게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 다룬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네, 그렇죠. 핵심 광물은 확보하고 싶어 하면서도 관계 구축에 꼭 필요한 소위 소프트 파워 투자는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시간과 돈 낭비로 여기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변했고 또 그 이유는 뭔지,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에 직접 가서 그 철도 복원 사업, 이걸 축하했잖아요. 그쵸. 잠비아랑 콩고 민주공화국 그쪽 핵심 광물을 이제 앙골라 항구로 옮기려는 큰 그림이었죠. 네, 미국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올해 5월, 그러니까 2025년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좀 아, 그 사건 있었죠? 네, 이미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된 백인 농민 학살 관련 영상을 틀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심지어 그걸 빌미로 원조 중단하고 G20 회의까지 불참선언을 했죠. 와,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네, 바로 그 장면이 현재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모든 정책 평가는 딱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질문이요? 네,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더 강하게 만드는가? 더 부유하게 만드는가? 아,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렇죠.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만 모든 지출과 정책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관계를 맺는 그런 외교나 원조 이런 소프트 파워보다는요. 네. 눈앞에 직접적인 미국 이익 이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선언으로 봐야겠죠.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면 그 속도나 범위가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수십억 달러 규모 보건 원조, HIV 통제 관련 지원 같은 거요. 네. 이게 갑자기 딱 끊기면서 아프리카 현지에선 정말 큰 혼란이 예상될 것 같아요. 네, 그 HIV 팬데믹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인도주의적 지원도 대폭 삭감됐고요. 네. UN 세계 식량 계획 WFP에서도 식량 지원 대상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죠. 네. 특히 수단이나 콩고 같은 분쟁 지역 타격이 아주 클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금융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디비 지원 약속했던 것도 철회했고요. 5억 5,500만 달러였죠. 그리고 남아공과의 기후협력 자금, 이것도 10억 달러 지원 약속을 그냥 거둬들였고요. 거의 25년 유지됐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GOA 같은 자유무역 협정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라고 했던 레소토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위기그룹 ICG에서는 이걸 악의적 방치, malign neglect라고 표현했는데 네. 상당히 정확한 표현 같아요. 악의적 방치, 그 표현만 들어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느낄 어떤 불안감, 또 미국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사도 이런 대규모 원조 삭감이 결국 최빈곤층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네, 노로지 총재 말처럼 미국은 이제 모든 건 거래다. 아, 당신이 지금 HIV, 에이즈를 앓고 있는 빈곤선상의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아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미국의 핵심 목표라는 그 광물 자원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사실 협력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파트너십 구축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스스로 빈자리를 만드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미국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프리카 CDC 지원금을 확 줄이니까 1억 1,500만 달러 삭감했죠. 네, 그러자마자 중국이랑 한국이 40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중국은 또 잠비아에 HIV 신속 진단 키트 기증하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거든요. 보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군요. 중동 자본도 움직임이 있고요. 네, 아부다비 기반 자선단체가 아프리카 모자 복원을 위해서 6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가만히 있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가 요하네스버그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아공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요.
참고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했죠. 아, 불참했군요. 네, 그 이후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엠 EU 집행위원장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하고 EU 남아공 정상회의도 열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투자도 계속하고 있죠. 그럼요. 케냐 철도 및 도로망 투자, 나이지리아 주요 도로 건설을 위한 6억 5,200만 달러 차관 연장 등등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정말 크네요. 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빌려준 돈만 1,820억 달러에 달하고요. 아프리카 전체 외부 부채의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계속 부채 함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물론 그런 비판도 있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어쨌든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무시할 순 없거든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니까요. 교육 규모 차이도 엄청나던데요. 네, 작년에 중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역액이 2,130억 달러였는데 미국은 530억 달러 미만이었으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이미 광물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경쟁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듯한 모습으로까지 보이네요. 그렇죠. 뭐 남아공이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 사업 관련해서 흑인 지분 소유법 예외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긴 했지만 아주 제한적인 성과고요. 콩고 루안다 평화협정 중재 시도 같은 것도 뭔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의 아프리카 광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표명하면서도 정작 그걸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필수적인 그런 소프트파워 도구들은 스스로 막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비아 출신으로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후보인 사무엘 마인보 씨가 이런 미국의 변화가 아프리카에게는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종, 웨이크업 콜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경종이군요. 네. 그리고 모리타니아 출신의 다른 후보는 걸프 협력회, GCC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개발 자금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마인보 후보 말처럼 미국의 이런 노선 변경이 영구적이라면 아프리카는 정말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아이의 비즈니스 스쿨의 마틴 데이비스 교수 분석처럼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아주 단기적인 거래 관계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네. 이러한 오랜 원조와 개발 협력의 후퇴가 단순히 미중 경쟁 구도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세계 질서라던가 자원 경쟁에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